네,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레벨 3 16페이지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먼저 읽고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잠시 멈추고. 자, 1번 문제 이해가 됐나요? 자, 가족권, 나족권이 무엇을 의미하죠? 가족권은 A2K하고 A2K-1이 어떤 대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짝수 번째 수가 홀수 번째 수보다 항상 더 커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수는 첫 번째 수보다 커야 되고 네 번째 수는 세 번째 수보다 커야 되고 여섯 번째 수는 다섯 번째 수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거를 가에서 이야기했고 나에서는 한 얘기가 뭐예요? 나에서 한 얘기는 홀수 번째 수끼리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끼리는 다섯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순으로 순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놨죠. n이 1일 때 숫자를 들어놨고 문제는 F3을 물었죠. 결국 n이 3일 때예요. 그래서 F3은 n이 3일 때니까 결국에는 n에 3을 집어넣으면 1에서 6까지 수를 배열하는 거예요. 1에서 6까지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만든 6자리 수가 있겠죠. 뭐 2, 3, 5, 7, 뭐 2, 3, 4, 5, 2, 3, 5, 6, 4, 1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가와 나의 조건에 맞춰서 나열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나열할 수 있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자리 중에서 첫 번째 조건,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시킨 자연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알 수 있는 정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1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1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1이 아니면 만약 짝수 번째 1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짝수 번째 1이 온다면은 가조건의 위배가 돼 버리죠. 왜냐하면은 이 짝수 번째 1이 오버리면 가족권은 뭡니까? 짝수 번째가 항상 더 커야 되죠. 근데 1이 다른 수보다는 항상 작죠. 그래서 모순이고. 그 다음에 만약 1이 홀수 번째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아닌, 그러니까 첫째 자리가 아닌 홀수 번째 와버린다 하면 나조건의 위배가 되겠죠. 나조건은 어때요? 여기에 1이 오고 여기에 1이 오버리면 요 부등식에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는, 그 다음으로 확실한 거는 다섯 번째 수는 항상 6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 번째 수, 즉 A5가 6이라고 해봅시다. A5가 6이라고 한다면 무슨 조건에 위배가 됩니까? 가조건에 위배가 되죠. A5가 6이라면은 A6은 6보다 더 커야 되는데 이 수열들은 어디에서만 이야기하냐면은 1에서 6까지만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것뿐이에요. 즉 첫째 자릿수는 무조건 6이고 다섯 자리에는 무조건 6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경우를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고 다섯 번째 자리에 6이 올 수 없지만 요 홀수 번째들끼리는 서로 대소로 구분하도록, 즉 1, 2, 3 숫자 더 크죠. 그 다음에 1, 2, 4인 경우 1, 2, 5인 경우 그 다음 또 뭡니까? 1, 3, 4인 경우 1, 3, 5인 경우 그 다음에 1, 4, 5인 경우 이거 말고 있나요? 여긴 6이 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요 6가지 경우 말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수는 뭡니까? 여기 남은 1, 2, 3을 했으니까 남은 수는 4, 5, 6이죠. 그래서 가족권과 지금은 이제 나열했는 게 뭐예요? 홀수 번째끼리 대소를 비교를 했으니까 나조건에 따라서 6개를 나눴으니까 이제 가족권에서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카운팅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 5, 6을 이렇게 아무렇게 나열해봐요. 아무렇게 나열해도 짝수 번째가 이렇게 두 개 그룹을 지을 수 있겠죠. 짝수 번째가 항상 홀수 번째 수보다 더 크니까 얘는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돼요. 그래서 3팩엔 6이고 1, 2, 4를 나열하면 남은 게 3, 5, 6이죠. 3, 5, 6인데 3, 5, 6을 또 3팩차로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짝수 번째가 홀수 번째 수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위배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전체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한 다음에 여기에 3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A6이 3인 경우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문제 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1, 2, 5를 썼으니까 3, 4, 6이 남았겠지. 3, 4, 6이 남았는데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에 3이 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 4가 또 오면 안 되지. 즉 올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각 경우에 대해서 2팩까지가 있잖아. 만약 여기 3 들었을 때 여기 3으로 고정하면 여기는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되니까 2팩이죠. 여기에 4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2팩이니 그 경우를 빼주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네 번째 경우도 256이죠. 256이 남아있죠. 근데 256을 아무렇게나 넣어도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이때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은, 여기 2를 고정할 거. 왜냐면 여기 2 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짝수 번째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요 2를 고정하고, 5, 6은 여기 아무렇게나 넣으면 되니까 2팩이다. 2, 4, 6은 어때요? 2, 4, 6, 요렇게 넣는 경우 말고는 없죠. 그래서 한 가지고. 2, 3, 6은 어때요? 2, 3, 6, 어느 거를 순서대로 하더라도, 다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를 다 더해주면 15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조금 새끈하게 풀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 나 조건을 좀 잘 활용을 하면, 가 조건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짝수 홀수만 비교를 했죠. 짝수 번째, 홀수 번째. 6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6개의 수를 2개씩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 수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결국에는 6개의 수를 2개씩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가 6시, 4시, 2시인데 같은 게 6가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답이 15가 나와요.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3팩으로 나누느냐? 6시, 4시, 2시 중에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가령 5, 2, 3, 1, 6, 4 이렇게 나열됐다고 쳐요. 근데 5, 2, 3, 1, 6, 4는 사실은 짝수, 홀수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짝수 번째가 더 커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얘도 1에 바뀌어야 되고 얘도 2 바뀌어야 되겠죠. 맞죠? 어차피 내가 조합으로 뽑았기 때문에 5, 2를 뽑든 2, 5를 뽑든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경우는 요 경우 같아요. 그죠? 그럼 요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그룹이 바뀌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2, 5가 앞에 있을 때 요거 두 개 바뀌어도 되죠. 1, 3이 있을 때 요거 두 개 자리 바뀌어도 되고 4, 6이 있을 때 요거 두 개 자리 바뀌어도 돼요. 근데 결국에는 총 몇 개가 나와요? 6가지. 즉 얘네들이 서로 나열되는 경우만큼 같은 게 나오겠죠. 맞나요? 순서는 어차피 뽑는 거는 이렇게 그룹으로 뽑는 건 다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혹은 내가 요 네모 박스 친 것만 원하는 거죠, 지금은. 다른 거는 그 가조건의 위배가 되겠죠. 맞나요? 지금 나 조건 다른 거는 이제 가조건에 다 위배가 되죠. 나 조건에 맞춰서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6가지 중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네모 박스 친 거 한 가지 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6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6개를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3팩으로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잘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껐다가 이해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메뉴가 있는데 점심에 먹었던 거를 저녁에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점심 때는 세 사람이 음식 4개를 서로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사람 3명이 음식 4개를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르게 음식을 선택해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줘버리면 4P3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저녁이에요. 저녁은 점심 때 선택한 것과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심 때 선택한 걸 한번 봅시다. 만약에 A가 B를 선택했다 칩시다. A가 지금 아침에 A 선택했으니까 A 선택하면 안 되죠, 저녁에는. 그래서 B, C, D 중에서 우선 B를 선택했다 한번 해봐요. 그럼 B가 이제 A를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C는 C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D를 선택해야겠죠. 근데 B가 만약에 A를 선택 안 하고 C를 선택했다 해봐요. 그럼 C는 A, D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하면은 A가 B를 선택했을 때 B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니까 고배 법칙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결국 고배 법칙 쓸 수가 없으니까 노가다, 즉 NGD, 노가다, 수용도를 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슬프다, 그죠? 근데 수용도를 그려도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요 상황을 이제 잘 그려놓고 다시 설명 듣습니다. 만약에 A가 이제 B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B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가 A를 선택하면 C는 무조건 D를 선택해야 되고, B가 C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C는 AD를 선택할 수가 있겠고, B가 만약에 스몰 D를 선택하면은 C는 스몰 A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또 A가 B를 선택 안 하고 또 A가 C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A가 D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각각의 경우를 다 계산해 보니까 11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점심 때는 몇 가지 경우가 나왔죠? 4P3 경우가 나왔고 저녁에는 11가지가 나왔으니까 또 곱해주면 264가지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요 경우를 구해야 되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8 되는 경우, 그러면 뭐 있는지 한번 다 나열해 봅시다.
1 더하기 7, 2 더하기 6, 3 더하기 5, 4 더하기 4, 5 더하기 3, 6 더하기 7 더하기 1이 있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가능한 숫자는 1에서 5까지입니다. 그래서 7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다 제끼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 나옵니까? 5개가 나오죠. 각각의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2 더하기 6 해봐. 요게 2고 요게 6이에요. 2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 곱하기 2가 되거나 2 곱하기 1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2개. 6이 되는 경우는 2 곱하기 3 되거나 3 곱하기 2가 되는 경우니까 2개. 그래서 총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온다. 3 더하기 5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 나올 수도 있고 3 곱하기 1 될 수도 있으니까 2개. 1 곱하기 5인 경우는 1 곱하기 5일 수도 있고 5 곱하기 1 있으니까 2개. 그래서 총 4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4 더하기 4인 경우는 1 곱하기 4일 수도 있고 4 곱하기 1일 수도 있고 1 곱하기 4일 수도 있고 4 곱하기 1일 수도 이렇게. 요거 한번 봅시다. 4 더하기 4는 1 곱하기 4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2일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순서를 바꿔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한 가지, 이 경우는 이거 두 개 순서 바뀌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5 더하기 3은 어때요? 어차피 3 더하기 5랑 같죠? 그래서 3 더하기 5인 경우가 4개 나왔으니까 4개.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F5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F5인 경우는 갈 수 있는 경우가 나머지가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맞죠? 나머지가 1, 2, 3, 4가 이미 F1, 2, 3, 4 이미 결정 났으니까 F5는 어디든지 가도 관계는 없죠. 문제 사항에서 이게 8 되는 거에 전혀 영향을 안 주니까 F5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이미 5개예요. 그래서 1, 2, 3, 4 갈 수 있는 경우가 총 요까지. 요거 총 다 더했는 게 이만큼 나오고 즉 21개 나오고 F5가 갈 수 있는 경우 5가지 해서 총 125가지가 나온다. 4번 가겠습니다. 간단해요. 4번은 경우를 각각 구하라 그랬죠. 지금 상황이 1, 2, 3, 4, 5, 6이고 B가 7, 8, 9, 10이에요. 이게 함수로 이제 가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가속권 한번 봅시다. FA가 7이고 FB가 8인 집합 A의 두 원소 AB의 개수가 각각 1개가 나온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은 가에 의해서 7, 8에 대응되는 A의 원소는 각각 1개니까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해요. 6개 중에. 7, 8에 대응되는 거를 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시다. 2개를 선택을 합시다. 그 다음에 선택된 두 수가 7, 8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2가지겠죠. 맞나요? 그럼 남은 4수가, 그러니까 2개 이미 결정됐으니까 4개 수가 남겠죠. 4수가 이제 90에 대응돼야 되는데, 만약, 그러니까 10에 모두 대응될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10에 대응될 수 있는 거는 최대 4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9에는 모두 대응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9에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최대 3개라 그랬으니까 4개가 다 대응 안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전체 경우에서 9에 모두 대응되는 경우만 빼주면은 최대 D는 10에 모두 4개 될 수도 있고 9에 최대 3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가 몇 개입니까? 2개가 남았는데 지금 4개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2개 남았죠. 요 경우가 2파이 4인데 거기에서 몰빵 되는 거 1개 빼주면 15개고. 맞나요? 그러면 앞에서 이미 뭐 했습니까? 요 정의역에서 2개를 선택했고 그 정의에서 선택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 3을 선택해서 이렇게 7, 8 갈 수도 있고 이렇게 8, 7 갈 수도 있죠. 그래서 6C2, 2C2, 15 이렇게 다 곱해서 450이 됩니다. 레벨 3는 매우 어렵죠. 한 번 더 공부하면서 어차피 문제가 적으니까 복습하면서 꼭 다시 한번 풀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댓글 꼭 달고 다음에 느낀 점, 성찰 일지 그 협업할 수 있도록 조언들끼리 구글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